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주제, 솔직히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진짜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바로 전 세계 인류 테크 기업들의 조직 내부에 불어닥친 거대한 지각 변동에 대한 오늘의 심층 분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근 뉴스 보면 빅테크 기업들이 단순히 비용만 깎는 게 아니라 사무실 환경부터 일하는 방식 자체를 아예 통째로 갈아엎고 있거든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정답은 바로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AI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이 엄청난 실탄을 마련하려고 기업들이 자기 조직을 어떻게 뜯어고치고 있는지 지금부터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퀴즈 하나 낼게요. 여러분, 매일 사무실에서 참석하시는 그 흔한 30분짜리 회의 있죠? 그거 회사 입장에서 도대체 얼마짜리 비용일까요?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아이디어 나누는 가벼운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머릿속으로 대충 액수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놀라지 마세요. 정답은 무려 1,600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대략 200만 원이나 됩니다. 진짜 대박이지 않나요? 이 충격적인 숫자는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 쇼피파이가 직접 계산해낸 결과예요. 참석한 사람 수에 그 사람들의 직급별 연봉까지 분단위로 쪼개서 따져봤더니 고작 30분짜리 회의 한 번에 최대 1,600달러가 허공으로 흩어지고 있었던 거죠. 회의는 절대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다룰 이 거대한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흔히들 회사가 덩치가 커지고 사람이 늘어나면 일도 훨씬 팍팍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현실은 완전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막힌 상황을 이른바 빅테크 병이라고 부릅니다. 직원이 많아지니까 그 사람들을 관리할 중간 관리자가 생기고 결제 도장 받아야 할 라인은 끝도 없이 길어지죠. 그러다 보니 목적도 불분명한 회의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결국 몸집만 잔뜩 커지고 혁신은 바닥을 기는 관료주의의 늪에 빠져버린 겁니다. 지금 전 세계 선도 기업들은 덩치가 크다는 게 오히려 엄청난 독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잡한 퍼즐을 어떻게 맞춰볼 거냐면요. 1번, 과거와 지금의 효율화가 어떻게 다른지부터 시작해서 글로벌 혁신 기업들과 국내 테크 기업들의 생생한 사례, 그리고 AI 시대의 구조조정을 거쳐 마지막 에이전틱 AI가 이끄는 미래까지 아주 빠르고 명쾌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기업들의 최적화 방식, 과거와 현재는 어떻게 진화했을까요? 1990년대나 2000년대 생각해보면요. 방식이 참 단순하고 살벌했어요. 일하는 구조는 하나도 안 바꾸고 그냥 다운사이징이란 이름표를 붙여서 무작정 사람만 잘라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 남은 직원들은 사기가 뚝 떨어지고 회사의 핵심 노하우는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반면에 2020년대 빅테크들이 주도하는 지금의 시스템 리부트는 스케일이 다릅니다. 단순히 머릿수 줄이는 걸 넘어서요. 아예 조직의 소통 방식 자체를 개조하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회의 쳐내고 귀찮은 반복 업무는 AI한테 다 넘겨버리면서 오로지 의사결정 속도랑 진짜 결과물에만 올인하는 거죠.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죠. 그럼 글로벌 탑티어 기업들은 구체적으로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뜯어 고치고 있을까요? 여기서 아마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제프 베조스는 아예 회사에서 파워포인트 자체를 금지해버렸습니다. 대신 아주 독특한 3단계 회의법을 만들었죠. 회의실에 모이면 누가 앞에 나가서 발표하는 게 아니에요. 6페이지짜리 빽빽한 서술형 문서를 다 같이 30분 동안 조용히 그냥 숨소리만 내고 읽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PPT의 그 화려한 디자인이나 요약된 글머리 기호 뒤에 논리의 허점이 숨어 있는 걸 용납 못하는 겁니다. 제대로 된 문장으로 꽉 채운 문서를 읽으면서 발표자의 말발에 속지 않고 진전의 논리의 핵심부터 꿰뚫어 본 다음에야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아마존만의 유난 떠는 문화가 아닙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도 말 한두 마디로 설명 못하면 그건 아이디어도 아니다 라면서 PPT 없애고 2페이지 제안서만 고집했잖아요? 구글은 더 독합니다. 회의는 무조건 30분 컷. 게다가 명확한 안건이 없으면 아예 회의 시작도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쇼피파이는 진짜 끝판왕입니다. 캘린더 퍼지라고 해서 3명 이상 모이는 반복적인 회의를 회사 달력 시스템에서 아예 강제로 싹 다 지워버렸어요. 거칠에 싹 걷어내고 일의 본죽에만 집중하자는 빅테크들의 엄청난 연합전선인 셈입니다.
쇼피파이가 이렇게 과감하게 회의를 다 날려버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연간 32만 2천 시간이라는 이른바 메이커 타임을 확보했습니다. 직원들이 남의 방해 안 받고 진짜 자기 일에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들인 거죠. 이걸 사람으로 환산하면요. 완전 에이스급 직원 150명을 돈 한 푼 안 들이고 새로 뽑은 거랑 완벽하게 똑같은 효과예요. 덕분에 쇼피파이의 프로젝트 완수율이 25%나 떡상했습니다. 불필요한 걸 빠버렸더니 오히려 생산성이 폭발하는 놀라운 마법이 일어난 겁니다. 세 번째 파트, AI 시대를 위한 구조 조정입니다. 이 기업들이 왜 이렇게까지 지독하게 효율화에 집착하는지 그 진짜 이유를 파헤쳐보죠. 마이크로소프트나 오라클, 세일즈포스 같은 공용 기업들이 최근 대규모로 인력을 줄이는 걸 보면 의도가 아주 투명합니다. 이게 단순히 회사가 어려워서 돈 좀 아끼려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렇게 아낀 돈을 전부 모아서 880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를 깔아버리고요. 오라클도 무려 3만 명 가까이 감축하면서 확보한 현금을 데이터 센터 짓는데 문자 그대로 쏟아붓고 있습니다. 세일즈포스 역시 인력은 줄이면서 고객 서비스를 아예 AI 에이전트한테 맡겨버렸죠. 한마디로 과거의 군사를 쫙 빼서 앞으로 다가올 AI 패권 전쟁에 총알을 장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뼈를 깎는 효율화가 돈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메타입니다. 마크 저커버그가 2023년을 효율의 해로 못 받고 대규모 감원을 때려버린 결과가 어땠을까요? 영업이익률이 25%에서 42%로 그야말로 미친 듯이 수직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긁어모은 어마어마한 현금이 다시 1,150억 달러가 넘는 AI 인프라 확장으로 꽂히고 있죠. 완전한 선순환을 만들어낸 겁니다. 네 번째 파트, 그렇다면 우리와 가장 친숙한 국내 테크 기업들은 이 거대한 흐름에 어떻게 올라타고 있을까요? 이게 먼 바다 건너 미국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카카오, 삼성, 네이버도 이미 이 살벌한 게임에 참전했어요. 다만 한국은 미국처럼 하루아침에 책상 빼고 사람을 팍팍 자르기 힘든 노동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영리한 속도 조절형 전략을 씁니다. 비핵심 부서를 줄이거나 희망퇴직을 받고 신규 채용을 딱 얼려버리면서 낭비를 막는 거죠. 방식만 조금 다를 뿐 목표는 미국 빅테크들과 똑같습니다. 여기서 아낀 귀한 돈으로 자체 AI를 고도화하거나 프로세스 최적화에 투입하면서 기업의 뼈대 자체를 갈아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에이전틱 AI가 지배할 미래. 이게 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요? 이제 그 얘기를 해보죠. 지금 당장 2025년만 봐도 AI가 웬만한 회의록은 다 요약해주고 이메일도 척척 써주잖아요? 근데 진짜 게임 체인저는 2026년부터 열릴 에이전틱 AI의 시대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이 일일이 지시하지 않아도 AI가 알아서 프로젝트 진행 상황 보고 병목 현상 찾아내서 자원을 요리조리 재배치하는 말 그대로 자율 워크플로우가 현실이 되는 거예요. 2030년쯤 되면 이 시장만 무려 1,000억 달러 규모로 커진다고 합니다. 예전 같으면 수십 명이 모여서 머리 싸매고 회의하던 관리 업무를 이제는 AI 에이전트 하나가 완벽하게 대행해버리는 진짜 지능형 기업의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판국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핵심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껍데기보다 본질을 꿰뚫는 논리력, 즉 구조적 사고를 기르는 겁니다. 둘째, 쏟아지는 수많은 AI 툴을 내 손발처럼 자유자재로 다뤄서 내 일의 비효율을 박살내는 AI 리터러시를 갖춰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실무적인 잡일은 AI한테 다 던져주고 우리는 AI가 뽑아온 대안 중에 뭐가 정답인지 방향을 잡아주는 전략적 통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땀 흘려 일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어요.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 남기겠습니다. 조직의 잔가지가 처지고 불필요한 회의가 사라진 텅 빈 자리를 AI가 빠르게 채우고 있는 바로 지금. 여러분은 이 똑똑한 AI에게 일을 시키는 조종사, 전략적 통제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효율화당해버리는 대상이 되시겠습니까? 오늘 나눠드린 이 인사이트가 여러분의 앞으로 커리어 생존 전략에 아주 강력한 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